그러면은 굴착기 3과목 용어 설명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확한 이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인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베어링과 클러치 슬립 손상을 방지해주기 위해 자유간극,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클러치의 페달의 자유 간극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크게 그거를 이해하신다기보다는 베어링과 클러치 슬립 손상을 방지해 주려고 이 간극을 조정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 유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드럼이 브레이크 드럼을 잡으면서 이제 우리 제동력을 얻게 되는데 요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지 제동력이 유지가 된다. 즉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 유격을 어느 정도 일정을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제동력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흐르면서 이제 흐르듯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하, 뭐 무부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부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은 기계 장치에서 소비하는 동력의 크기입니다. 어떤 기계 장치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동력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부하고요. 그렇다면 무부하는 이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부하 전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계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압이나 사용해야 하는 전류가 적어지거나 0에 가까워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무부하라는 것은 이제 전압 전류가 낮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감속비라는 단어도 잘 나오는데 종감속비를 이해하는데 약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종감속비가 크면 어떻게 되는지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감속비라는 게 크면은 가속이 잘 되고 최고 속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연비도 조금 하락하게 됩니다. 대신 종감속비가 작으면 반대겠죠. 최고 속도나 연비는 조금 상승하게 되는데 가속력이 좀 감소돼요. 즉 종감속비라는 것은 가속과 최고 속도 그리고 연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종감속비가 크면 어떻게 되는지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이렇게 설명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체는 액체랑 기체를 한 번에 모아서 부르는 말이고요. 이제 와류라는 거는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체를 이렇게 뿜어낼 때 도너츠 형상이 이렇게 날아가 슉 하면서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연기가 담겨져 있는 박스에 구멍을 뚫고 박스를 눌렀을 때 도너츠가 슝 하면서 나가는 요 현상이 바로 이제 와류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펠러라는 게 있는데 임펠러는 기체나 액체를 섞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교반장치라고 부르죠. 기체나 액체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터빈에 회전축이 달려있는 형태예요. 날개바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슉 달려있는데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축축축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 날개들이 섞어주는 거죠. 기체나 액체를. 이제 이거를 이제 임펠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 터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터번, 유체 에너지를 회전하면서 이제 기계적인 일로 변형을 시켜주는 게 이제 원래는 터빈인데, 터빈은 쉽게 해서 뭐 이제 터보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터보 장치, 뭔가 돌아가면서 기계적인 일로 변형을 시켜준다. 에너지를 기계 역할로 바꿔주는, 기계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등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터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멸에 대한 개념이 살짝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넣습니다. 마멸은 이제 달아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사라지는 거죠. 이제 모는 닳기만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마멸은 없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게 마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합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치합은 기업의 톱니가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합이 불량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공부할 때 표현이 나오는데 치합은 그냥 톱니가 맞물려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백래시도 비슷한 개념인데 그 기어가 맞물려 있는 두 톱니 바퀴 사이에 틈이 조금은 있어야지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이제 그 틈을 백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내실은 너무 넓어서도 안 되겠고요. 좁아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킹핀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자, 앞차축과 이제 굴삭기에 혹은 차체의 앞차축과 조향 너클을 연결하는 핀입니다. 즉, 쉽게 이해하시면은 그냥 조향 장치 하나의 부품이다 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킹핀에 대한 설명이 많이 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진 않은데 또 킹핀 모르면은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록 장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록이 록 잠그다는 뜻이죠. 그래서 잠금 장치를 록 장치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과목은 이제 굴삭기 구조가 나오는데요. 굴삭기 그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카운터 웨이트라는 게 나와요. 이제 굴삭기가 무거운 거를 퍼서 올리다 보면은 뒤로 쓰러질 수도 있죠. 자, 카운터 웨이트는 지게차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부 구조체의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카운터 웨이트는. 그리고 여기 이제 상부 구조체와 하부 구조체를 연결해주는 곳쯤에 이제 상부 회전 모터, 스윙 모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조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맨 처음에 몸체와 상부 구조체와 달려있는 게 붐이고요. 이 유압 작용을 시켜서 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그게 붐 실린더고요. 그리고 요 앞에 부분이 그러면 이제 암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암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실린더, 이렇게 호스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암 실린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이제 버킷이 있는데, 버킷은 퍼서 올리는 바구니를 버킷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암 끝부분에 또 실린더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버킷 실린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부 구조체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장갑차 모양을 띠고 있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타이어가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겉면을 감싸고 있는 게 이제 트랙 슈입니다. 트랙 슈. 이 트랙의 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랙 슈에 달려 있는 이제 트랙 슈가 달려 있는 부분이 트랙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하부 구조체 안에 보시면은 요 앞에 큰 거 하나, 뒤에 큰 거 하나, 동그라미 모양이나 혹은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이들 롤러라고 합니다. 아이들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들 롤러라고도 합니다. 앞뒤에 하나씩 달려 있고요, 보통은.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롤러들이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위에도 달려 있고 아래에도 달려 있고, 이제 이거를 상부 롤러 그리고 하부 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치 한번 파악해 주시면은 이제 용어 설명하면서 이해하시는데 머릿속에 금방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뭐 추가로 구조에 유동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유동륜이 아이들러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트랙의 구성품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아이들러는 여기 아까 전후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한 궤도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탱크 바퀴처럼 되어 있는 구조, 이제 트랙으로 되어 있냐, 바퀴가 트랙으로 되어 있으면은 무한 궤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타이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과목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5과목에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 먼저 점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점도는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액체의 끈적거림 정도이지만, 또 어렵게 말씀드리면 유체가 흐를 때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체가 흐르려고 하는데 쉽게 흐르지 못하는 거죠. 점도가 끈적끈적하면은.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청성은 이제 녹이 안 쓸게 해주는 거죠. 부식 방지를 해주는 게 이제 방청성이다 보시면 되고요. 토출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출 혹은 송출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제 압축기나 펌프에서 유체를 뿜어내는, 토해내는 것이다. 토출은 토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토해내는 것을 얼마나 많이 토해내냐를 이제 토출량, 얼마나 토해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토출량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출량이 많아야겠죠. 근데 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경우에는 토출량이 많아선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상황에 맞는 적절함이 필요한 게 토출량이고요. 이제 단위 구분 보시면은 리터 퍼 미닛이라고 읽는데, 혹은 GPM이라고 읽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토출량은 시간당 얼마나 많이 토출하는지 알려주는 단위예요. 즉 리터, 1분에 몇 리터를 토출을 하니 라는 것으로 이 토출량을 정한다. 그래서 토출량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력이 있는데, 장력은 이제 스프링의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수직으로 가해지는 위아래로 가해지는 힘을 우리 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스풀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또 이 스풀은 단어가 걸려서 공부 안 되시면 안 되니까 원통의 밸브예요. 그냥 밸브의 종류라고도 스풀 밸브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그냥 부품 중에 하나인데 솔레노이드, 아까 솔레노이드가 코일이랑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일 밸브 안에 있는 게 그냥 스풀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유면계라는 게 또 있는데 통 안에 이제 기름이나 오일이 담겨져 있겠죠. 이제 그 기름이나 오일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보여주는 게 유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이제 부하란 얘기가 나오죠. 자, 부하가 걸리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럼 또 헷갈릴 수가 있죠. 자,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걸린 거는 안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하시고요.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나오는데 트랜지스트 뭔가 바꾸다, 트랜짓 뭔가 바꾸다라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이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작해주는 스위치, 흐름을 바꿔주는 스위치가 트랜지스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은 더 복잡하게 문제 공부하시는데 안 복잡해지실 거고요. 또 페입 현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쉽게 말씀드려 볼까 싶었는데 이거는 기어 사이에 작동류가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동류가 오도 가도 못하다 보니까 진동이랑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페입 현상은 작동류가 갇혀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맥동 현상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맥동이 뭔지 볼게요. 자, 우리 심장 박동, 맥을 짚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맥동은 굴삭기에 해당됐을 때는 이제 배기가스의 심장 박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기가스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맥동이 작으면은 부드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쿵쾅쿵쾅 거리는 게 작다. 그러면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이 맥동이라는 게 이제 맥동 현상이 되면은 의미가 조금 바뀌는데 펌프에서 이제 유출량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이 변하는 현상, 맥동 현상은 언제 발생하냐? 유압유가 적으면 발생한다. 하는 것까지 이제 맥동 현상은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압유가 적으면 맥동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펌프의 유출량이 변하는 현상이다. 안 좋은 현상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동 현상은 안 좋은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가변 용량이라 있습니다. 자, 변화가 가능한 용량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가변이 가능한 용량이다. 가변이라는 것은 그냥 바뀔 수 있다. 변화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 이제 가변 용량. 얼마나 변화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열화라는 게 있습니다.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외부의 영향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열받아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열화고요. 뭐, 열을 가해졌다라는 거 아니고요. 내가 그냥 열을 받으면은 화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영향, 조건들로 인해서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그냥 열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는데 편시모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평판 측량에서 엘리데이트의 시준선과 잔눈선이 동일 연직면에 있지 아니한 평판 위 점에 생기는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로 이미 저는 설명을 드렸다 싶고요. 편시모차에 대한 이해를 약간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편시모차는 각도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편시모차가 생기면은 안 좋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안 좋다. 편식모차가 많으면은 안 좋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실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이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토사 먼지면은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거름망이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좋고요. 이제 스트레이너가 막히면은 이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압 펌프의 소음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인데 기관축과 편심축 사이의 편심 오차가 크거나 여기 나온 각도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편심 오차가 너무 크거나 스트레이너 용량이 너무 작아요. 이 걸러주는 거름망이 용량이 너무 작을 경우에 이제 유압 펌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머릿속에 꼭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여과 입도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과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물체를 지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과 입도수가 이제 작은 물질도 여과할 수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숫자로 나타낸 건데 여과 입도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캐비테이션, 이제 공동 현상이 발생한다. 소음이 일어나고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건데 여과 입도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해서 용어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이 용어를 다 외우시는 것까지는 불필요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듣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이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은 영상, 좀 더 많은 용어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게차도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지게차 영상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공부 또 열심히 해주시고 하시다가 또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아는 내용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